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 이동주 위원입니다. 지난 코로나19 기간 국내외 전시회 연기 취소 등으로 인해서 관련 업계는 심각한 피해를 보았으나 전시 사업자의 피해 현황과 관련돼서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시 산업계,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 등 일부 사업자는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정부는 전시 산업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었더라도 메타버스 형식의 전시회, 사이버 전시회 등 계속 새롭게 발전해 나가는 전시 산업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부처는 제대로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 산업의 선진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시산업발전법은 아직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전시산업발전법에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서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직접 나오셨습니다. 참석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시주최자협회 이승훈 명예회장님 오셨습니다. 공민성 사무국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한국전시서비스협회의 이윤철 사무장님은 뒤에 계십니까? 네. 현장 종사자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컴퍼니 민병기 실장님 오셨습니다. 애니앤컴퍼니 박정희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글로벌 비즈마켓의 조원철 이사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현장 발언을 우리 이승훈 명예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법안 발의에 함께해 주신, 특히 대표 발의하신 우리 이동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님, 또한 함께 공동 발의에 참여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전시산업계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전시산업발전법은 숙려기간이 지나고 이제 국회 산자중기회에서 통과하면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왜 전시산업발전법 개정이 꼭 필요한지, 그게 왜 이 시점인지 현장에서 보고 느낀 바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기자님들과 또 해당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시산업의 상황은, 우리 마이스 산업의 상황은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라는 태풍에 외양간이 통째로 날아갔는데 사실 더 튼튼하게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제도적인 정비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주무부처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업계의 의견을 듣고는 있으나 제도적 기반에 대한 재정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23년 5월이죠. 개정된 이 개정안은 2008년 전시산업발전법이 최초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최초의 개정안이라는 데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계가 왜 이렇게 국회에 개정안을 요구했는지, 첫째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는 동안 우리가 겪었던 고통이 다시 반복 재현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많은 감염병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대로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인 감염병은 다시 유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시산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인프라이고 경제활동의 주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계속 가동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산업에 준 영향을 도식하면요, 전국의 모든 컨벤션 센터들이, 전시장들이 셧다운되고 모든 전시회가 취소되고 모든 전시기업의 영업활동이 중지되고 이 과정에서 종사자들, 특히 청년 근로자층이 업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600건의 대형 행사들이 있었는데요. 무려 500건의 대형 전시 박람회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나마 개최한 행사들도 연말쯤 돼서야 열렸고 그나마도 축소되어서 열렸습니다. 정부가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고 전시 업종에 코로나 지원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언발의 오줌 누기였습니다. 왜냐? 전시 사업자 등록 제도가 없어서 전시 사업자임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고 그 때문에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시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달라고 하는데 낼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시 사업자들은 사업자 등록상 건설업, 운송업, 인력제공업, 광고업, 인쇄업, 기획업 등 20여 개로 다양한데요. 오직 전시기획업, 전시주체업으로 표기된 사업자들만 코로나19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 수가 전체의 10%도 안 됩니다. 이렇게 전시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정부, 범정부 차원에서 또 주무부처의 산업통상자본부가 노력해서 내놓았지만 실제로 현장에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게 드러나자 종사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었던 한국 전시산업 K-마이스는 어쩌면 허상이었구나. 많은 유능한 인재들이 우리 산업을 떠났습니다. 자, 이제 2023년 11월입니다. 지난 8월에 코로나19가 4종 가두병이 되었고 더 이상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이전에 전시산업 규모가 정점을 찍었던 그때를 비교했을 때 80% 정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장에서는 일손이 태부족해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국위를 선양할 대규모 국제전시회를 개최해야 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수출과 내수 판로 개척을 위한 전시회들을 열어야 하지만 팀장, 과장과 같은 허리를 받쳐주는 인력들이 코로나19로 떠나서 다시 되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력난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력이 없어서 대형 국제전시회에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행사를 열어야 하는데 입찰 참여자가 없어서 담당자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팀장, 과장과 같은 실무자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요즘에 저희가 다이아몬드 팀장, 금대리라고 합니다. 금과장이라고 합니다.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다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지금과 같은 제도적 무방비 상태라면 똑같은 고통을 겪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흔히 규제라고 합니다. 등록제를 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 박근혜 정부 말기에 손톱 밑에 가시를 빼겠다라고 규제 완화를 시켜주겠다고 전시사업자 등록제도를 없앴습니다. 당시에는 저희는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전시사업자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코로나19 같은 이런 대규모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정부의 정책적 수단의 수혜를 받아야 되는 우리는 그러한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와 우리 전시산업 단체들이 함께 논의하여서 이번에 신고제로 만들어달라고 법안에 제출된 것입니다. 같은 마이스 산업군인 국제회의 산업은 여전히 등록제가 존재합니다. 오히려 그 사업자들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요건을 더 강화해달라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신고제로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은 규제 완화에 대한 역행이 아니다. 최소한의 보호장치다 라고
저희 업계는 간절히 호소합니다. 연장성상에서 인력 양성이 지금 굉장히 필요합니다. 새로운 인력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새로운 일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전시산업은 굉장히 전문성을 많이 요하는 업종입니다. 마케팅 능력, 기획 능력, 운영 능력, 외국어 여러 가지 요건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빠른 시간 안에 숙련자로 만들 수 있도록 교육하고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관련된 업종 단체들이 이 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관련 제도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그 부분도 이 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전시산업 발전 계획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립하고 전시산업 발전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행령에서는 협의회 구성원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광역시도 소속 공무원반을 협의회의 구성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현장과 정책의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산업 현장의 전문가, 학계의 전문가, 그리고 업종 단체의 장들이 그 협의회 구성원에 함께하여서 정부의 정책과 현장의 괴리를 없애자, 이렇게 저희는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전 세계 전시산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메타버스가 오프라인 전시와 함께 결합돼서 온, 오프 연동으로 이제 전시회들이 열리게 있습니다. CS와 같은 전시회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열려서 그 파급 효과를 오프라인 현장에 오는 그런 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참여해서 전 세계적인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시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하려면 메타버스도 전시산업에 함께 포함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사이버 전시회로만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안에 그렇게 메타버스 전시회도 전시산업에 포함해서 육성하고 R&D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을 꼭 함께 해 주시기를 저희는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세계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었습니다. 경쟁이 무한 경쟁이 되고 너무나 치열해졌습니다. 우리 언론 여러분, 또 국회의원 여러분, 세계 3대 전시회인 독일의 하노버 세비조차도 미국의 CS에 밀려서 없어졌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세계 3대 전시회가 없어진다는 일, 과거에는 꿈에도 못 꿨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이 됐습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전시산업이 과연 성장하느냐 도태되느냐, 세계적인 경쟁력에서 앞으로 뻗어나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지금 이 시점에 결정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법안에 담겨있지 못합니다. 더 많은 내용이 담겨야 되는데 정말 최소한의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언론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제발 우리 업계의 육성을 위해서 코로나 때 이제 없어졌던 그 외양간을 다시 고칠 수 있도록,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안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함께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소를 저희가 키우겠습니다. 열심히 키우겠습니다. 외양간을 고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